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 전반을 살핀 YTN 보도와 폐지 줍는 노인과 소상공인의 모습을 재해석해낸 영상물, 인터뷰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에서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주제로 한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충격적인 위생 상태, 젓갈 업체를 고발 보도한 김우준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자가 된다면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싶으십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부상도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잘 참고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1월 넷째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지난 13일은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노동 현실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YTN에서 다각도의 기획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먼저 이 조수진 평가원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이 YTN 노동 관련 보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노동과 관련해서는 네. 선택적인 무보도가 많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YTN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노동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다루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11월 13일 보도입니다. 국회 문턱에 멈춰선 전태일 3법 이번엔 통과될까라는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현재 각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과 또 이 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 무엇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과연 이게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 또 전태일 열사 사망 이후에 우리 사회에 남은 숙제, 과제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뉴스에서 갈무리해서 전달을 잘했습니다. 전태일 50주기를 다룬 이 뉴스 외에도 지난 그 11월 13일 보도입니다. 안전은 뒷전, 반복되는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이번엔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는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가 참 명확했어요. 명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는 점이 좀 돋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으니까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도 있었고 이슈화할 필요도 있었겠죠. 특히 가장 관심이 쏠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례하고 다양한 시각들을 다루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크게 도왔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태일 열사 50주기라는 이런 계기가 없더라도 평소에 꾸준히 노동관계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내는 그런 언론의 의무, 사명을 다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YTN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필수 노동자 문제를 거의 시리즈화 다룬 정도로 자주 다루고 있고 문제점을 잘 짚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들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노동관계법들의 처리 과정도 꾸준히 보도할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 변호사님께서 꼽아주신 YTN 지난 한 주 보도 가운데 좀 잘 전달됐다라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4일 방송된 인터뷰 고물 시세 하락이 가져온 나비 효과, 이걸 좀 꼽아봤는데요. 다소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묵직한 내용을 폐기물 업계 현장의 고물상, 그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일반 소비자 인터뷰, 그리고 다양한 통계 자료, 그래픽 이런 것들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준 것도 참 좋았습니다. 갈수록 사실 좀 워낙 관심 가질 부분도 많고 하니까 사실 환경 부분 이런 걸 저희가 실제 현업에서 아이템 발제를 하면은 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많습니다.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뉴스 없다. 워낙 많이 다뤄졌으니까.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은 남기되 진부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과제일 텐데 좀 그런 부분 잘 처리했다는 말씀 해주셨고, 자, 지금 보면 변호사님께서 인터뷰
이 영상물에 대해서 아주 좀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주 이 좋은 뉴스로 꼽아주고 계신데 뭐 눈여겨보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영화 같은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껏 즐긴다는 게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약간 요약해서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영화 같은 거를 그런 걸로 때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속에서 그나마 또 어둠 속에서 빛처럼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한 소재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뭔가 어떤 예술적인 감성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형식들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담아서 소화를 해내가지고 보여주는 작품성이 있는 이런 코너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 와닿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들을 보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코너를 계속 잘 좀 키워나가 주실 것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주 애정 어린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평가원님께서는 이 인터뷰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사용 주기가 굉장히 짧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가 하면서 좀 자기 반성을 하는 스스로를 그런 반추하게 되는, 예, 예.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게 됐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고물과 보물은 자음 하나 차이일 뿐이다. 라는 그 자막, 그 문구로 마무리가 되는데 영상물에서 스토리 가치를 그 극대화하는 상징적인 그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때로는 그게 앵커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소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구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로 수용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분명히 뭐 고물과 보물 이거 넣는 것도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진짜 엄청난 고민, 노력의 결과물일 텐데,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두 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발제하기 힘들고 재미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게 좀 어떻게 대부분 밋밋하고 딱딱하기 마련인데 대단히 부드럽고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이 내레이션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촌스럽다고 느꼈어요.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들리는, 그런 호소력 있게 들리는 진실성도 그렇게 있어 되더라고요. 보이고, 네. 예. 앞으로도 저 YTN에서 독특한 구성물이잖아요. 뉴스만 24시간 하는 YTN으로서는 되게 가치 있는 제작물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부서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방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뉴스만 하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다양성 측면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을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최근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 이 관련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11월 9일 방송입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야 제대로 한 수사, 엄마에게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이고요. 또 이어서 11월 11일 방송 어린이집 의사도 의심한 학대를 부모 말만 믿은 경찰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YTN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 어린이집 교사 또 의사 이런 활용한 취재들, 그다음에 이전에 입양해서 축하했던 영상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사실의 심각성을 알려줬다라는 노력.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또 계속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사실 전달만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대책 마련, 촉구까지 나가는 한 걸음 좀 더 나가는 그런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사실 전달에 뭐 대안이 이런 게 있다를 넘어서 그 대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라는 방법까지 아마 이제 제시라면 아주 베스트일 텐데 그걸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 필요성이 요즘 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 위원님 이번 평가원님께서 언급한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고요. 장단점을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솔루션 저널리즘이 정말 필요한 그런 사건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건 사고를 다룰 때 순간적으로 그 사건 사고를 다루는데 그치기 마련이잖아요.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하고 금방 또 매일매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잊고 이러다 보니까 대책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이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그리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관심과 속보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대책까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 그런 사건, 사고 보도였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이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행적인 보도 행태가 좀 아쉬운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요? 예, 저 지난 14일 방송된 보도였는데요. 예. 그 북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정보위에 한 제약사 등 해킹 보도를 좀 들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는 북한 해커 단체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얻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고 그 공격의 일부는 성공했다라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공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도한 것인데 이제 그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그 보도 중간에 그 해킹 피해 회사들이 소재한 국가가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 나라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자막에 해킹 대상 한미, 가, 불, 인 제약사들과 백신 연구자들이란 자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보는데요. 네. 좀 많은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좀 잘 안 와닿았던,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곤란을 주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이 신문 등이 지금까지도 이제 함께 계속하고 있는 그 오랜 관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관행이 혹시 한자가 더 친숙하다고 여기는 어떤 소수의 우리들 9세대의 어떤 편의성 추구 내지는 고정관념, 어떤 선입견 이런 데서 비롯된 건 아닌지 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구성원들부터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정도는 한자로 해도 좀 거부감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사실 전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캐나다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한자로 쓰면 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뭐 사실 인도 같은 경우도 조금 봤을 때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사실 시청자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이 부분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9세대가 확실합니다. 네. 이 한자를 알고 모르고로 9세대와 신세대가 나뉘는 상황이 됐는데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YTN에서는 큰 원칙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 같은 이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자를 쓴다. 요 정도만 공유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TV 화면에서 자막을 내보낼 때는 글자 수의 한계가 아주 크잖아요. 다 풀어서 쓰다 보면 나라 이름만 써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그 기사는 가독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 이름 5개가 한자로 하나씩 띡띡 나오니까 한자를 다 아는 사람들도 자막이라는 게 한참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독성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교수님 이런 거 이제 언론학자들끼리는 뭐 연구하거나 뭐 그런 게 없나요? 네, 사실은 뭐 뉴스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생각하면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 또 사용하는 언어, 그 자체 하나하나가 그 수용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한다면 그렇다면 조금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네,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수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뉴스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린이 프로다, 뭐 토크쇼다 이럴 경우에는 뭐 시청자층이 대체로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 기반으로 해서 회사 전체적인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이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아서 YTN의 보도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오차 범위 이내라고는 해도 내내 선두를 달리던 두 명을 단번에 제치고 윤 총장이 1위를 했다는 건 이목을 끌만한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부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응답률 3.8%, 전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실질적인 반응인 양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윤석열 총장 1위로 나온 그 뉴스요. 이렇게 30-40분씩 그 주제를 갖고 그렇게 얘기할 일인가요? YTN 역시 방법론 등 여러 각도에서 이 결과를 되짚어봤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등 정작 국민의힘 주자들이 조사 대상에서 싹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고 의사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사 방법도 여론을 왜곡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갤럽은 조사를 했고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는 ARS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ARS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답변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답변율이 떨어진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총장은 11%대로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 3위였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 역시 조사 방식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자 관련 정보는 언제나 관심을 끌만한 소재입니다. YTN은 무책임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는 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분석하는 언론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3상 임상시험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백신 효과를 발표한 화이자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으로 연내 백신 접종 시작과 내년 상반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희망적인 기대가 담긴 내용이 많습니다. 반갑다. 우리나라도 빨리 확보해라. 빨리 상용화됐으면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다닐 그날을 기다리며. 그런데 비판적인 지적도 상당합니다. 이상 없는 것 확인되면 공급해라. 통계가 맞냐? 백신 효과가 100명으로 검증되는 거냐? 최종 임상 결과도 아니고 또 최근 화이자 CEO가 백신 효과 발표하는 날 수십억 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던 탓에 이번 소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YTN은 기자와 전문가 출연 등을 통해서 이번 발표의 허점도 꼼꼼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그 3상의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실험 데이터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없고 이제 인터림 어널리시스라고 내부에서 잠시 검토를 하는 그 과정을 그냥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 잡지에서는 절대로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신은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발빠르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YTN은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라 연구 결과 보도가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하며 냉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이번 주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주제로 11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10기 시청자위원들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YTN DMB 시청자위원회 10기 11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이 서로에게 반말을 하거나 제3의 인물을 지칭할 때 김무성이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만 지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르마가 타지겠죠 같은 정치권 은어들도 자막을 통한 정정이나 설명 없이 그대로 제시가 되는데요. 이러한 용어 사용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막이 나올 때 어느 세력의 인물이신지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가 상당히 헷갈려요. 특히나 이슈 같은 경우는 대립 구조가 아닌 인물들도 대립 구조에 앉혀놓으시고 진행자가 물어보다 보면 이게 정부 측 이야기인가? 조금 더 이 사람의 소속이라든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는 자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청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세트 구성을 되게 저비용으로 깔끔하면서 전달력 있는 그런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명도 많이 안 쓰고 되게 세트 비용도 뭐 뒤가 다 블랙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효과로 보면은 출연자들만 그리고 데스크만 심플하게 보이면서 이 시선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게 좀 표현된 것 같아요. 토론에 참여하신 분이 부산시장 나가는지 뭐 안 나가는지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저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이라든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별도의 기사 보도로 기자들이 뭐 그분에 대해서 보도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일부러 앞에 차의 어떤 내용과 그걸 연결시켜서 좀 부드럽게 풀어보기 위해서 그냥 소환 대안 얘기하신 4회차 이경재 기자가 한 게 아니라 1회 때 그 두 정치인분이 그냥 농담 삼아 워낙 친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진행자는 하시면 안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시청자가 일단은 처음부터 다 봤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 한 회차를 봤을 때 예, 그렇다라고 보면 아니 무슨 진행자가 저런 얘기를 해라고 보시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걸맞게 진행자의 멘트도 이 축약형 멘트로 자막으로 처리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행자의 멘트 축약은 질문 내용만 하시는 게 맞지 중간에 느끼는 감상이나 리액션 정도는 자제하시는 게 토론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이 굴곡이 없고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끝나면 시청자들 머리에 남은 것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슈만 있고 좀 결과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거친 이런 토의 방법에만 익숙해져서 좀 더 이런 진행 방식이 되게 이제 신선하고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라임 사태의 표적이 된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출연을 하셔서 본인의 입장을 직접 설명을 하셨고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슈 당사자를 불러서 이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칫 한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YTN DMB 이제 10기 11월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사회부 김우준 기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김장철인 요즘 정말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 위치한 한 젓갈업체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젓갈을 제조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젓갈, 연매출 18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막힌 젓갈업체를 취재한 김우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YTN 사회부 김우준 기자입니다. 제보는 Y라는 타이틀답게 시청자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취재였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제보를 받으셨나요? 네, 일단은 이 관련된 업체와 관련해서 한 2명의 제보자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는데요. 네, 제보의 주된 내용은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리고 눈으로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거리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영상을 좀 보내줄 수 있냐. 네, 그랬을 때 이제 영상을 받아 보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의 비위생적인 현장이 있어서 아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게 됐었던 취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취재 후 아이템 정하고 나서 리포트를 봤는데 정말 먹었던 밥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셨잖아요. 네. 어땠나요?
사실 그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역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건물 입구에서부터. 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다 입으로 숨을 쉬고 코로 숨을 못 쉬었어요. 원래도 비위가 약한 편이에요? 원래도 비위가 좀 평소에 좀 약한 편인데, 네. 근데 이제 고역이었겠어요.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악취가 나는 현장에 가면 한 5분 10분 되면 또 이제 사라지잖아요. 적응되잖아요. 적응이 되는데 그게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후각의 마비를 못 시킬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대표가 자기들은 이게 지하 주차장을 공간이 부족해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업장 자체가 지하 주차장이 1층이었습니다. 예. 네,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 안에 냉동 창고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신고를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이제 관련된 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침범을 해서 지하 주차장 그 먼지가 쌓여 있는 그 지하 주차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셨고. 아니 그러면 그 지하 주차장은 실제로 차들이 드나드는 공간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드나드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나들 때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이고 저희 YTN 취재진 차량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보면서 이제 취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상가 건물이 5층 정도 되고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네, 맞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 해당 상가를 운영하는 그 관리 주체가 보도가 나면서 이 건물에 대한 운영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었고 이거 이용을 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내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등록을 안 한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순하게 식품위생법뿐만이 아니라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지금 같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주변 상인분들이 악취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민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년째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취재를 할 때 중구청 직원들과 같이 이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선뜻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인력 부분도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좀 인정을 하는 부분도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중구청과 함께 그 현장에 단속을 나가셨잖아요.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단속을 함께 가게 됐을까요? 네, 이게 이런 고발성 취재가 사실 좀 취재 기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권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되는 취재였기 때문에 이게 괜히 갔을 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중구청에 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구청도 어찌됐든 간에 이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이 중구청도 바로 이제 저희가 취재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바로 따라왔고요. 동행을 한 거군요. 네, 동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구청과 같이 취재를 하다 보니 이 업체의 그 대표자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을 좀 시인하고요. 청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구청에서도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취재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항변을 좀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중구청에서도 정말 입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반응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 업체 지금도 저가를 제조하고 소분해서 팔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인천 중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취재를 한 이후에 다른 이제 언론사에서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언론사에서 오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은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행정 지도나 이제 행정 단속 같은 경우에서 이제 중구청에서 곧 결론을 내릴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또 조금 항의성 메일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고충이 좀 있으시죠? 요즘 같이 이렇게 식품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고발성 기사를 썼을 때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이 업체가 어디냐. 네, 이런 항의성 메일.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명확한 이제 법적인 어떤 제재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천시 차원에서 나중에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네,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의 역할에 조금 벗어난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스럽다.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지금 아침에 먹은 빵이 또 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속이 또 좋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 구두까지 버렸습니다.
구두도 버리셨어요? 네, 그게 왜냐면 막 이렇게 질퍽질퍽한 환경이에요. 젓갈이다 보니까 이제 젓갈 물들 이런 오물들. 그리고 오물들이 이렇게 다 위에 흔적에 깔려 있고 저희가 뭐 장화를 신고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구두가 이제 물이 뱄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버리셨군요. 안타깝게도, 네. 지금 구두를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구두, 신발들, 옷들을 버리시겠어요. 절대 비싼 건 안 삽니다. 앞으로 이 구두가 아깝지 않도록, 버린 구두가 아깝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